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역사와 영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마 작년 가을쯤에 극장에도 상연이 되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영화입니다. 자, 그 영화는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작년에 아카데미상에 후보로 올라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는데 결국은 이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영화가 대단한 부분은 이 영화가 겉으로 보면 한 아일랜드의 이 젊은 처녀가 고향에서 일자리도 없고 힘들어서 언니가 도와주고 또 미국의 아일랜드계 가톨릭 교회의 신부님이 도와줘서 뉴욕의 브루클린의 하숙집에 자리 잡았어. 그래서 백화점에 취직을 하고 점원으로서 향수병을 앓고 이러다가 한 이탈리아계 서민 남자를 만나서 사귀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졌다가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병을 숨기고 동생 뒷바라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랑에 빠진 남자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고 비밀 결혼을 이렇게 이 구청에 가서 하고 그러고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언니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표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지역에 돈 많은 지역의 유지의 아들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뉴욕에서 결혼했다라는 것을 옛날에 이 아일랜드에 있을 때 식료품 가게 점원을 했는데 그 상점의 주인이 이 주인공 여자가 아일랜드에 다시 이제 거미 한양인 것처럼 되어서 미국의 이 브루클린에 있을 때 야간 대학에서 부기까지도 신부님이 도와줘서 땄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고스펙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 여인을 반기니까 질투를 느낀 그 옛날에 이 근무하던 가게의 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너 결혼한 거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의 여인 이름이 에일리스인데 배우 사르사 로넌이 주연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이름이 있는데 크게 잘 알려진 배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일리스가 어머니를 만나서 사실 내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접근해온 이 페럴이라는 돈 많은 아일랜드 유지 아들한테도 편지를 남기고 다시 브루클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화의 배경에는 50년대 초반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아일랜드입니다. 그때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이제 불과 한 20-30년 지났지만은 굉장히 가난했죠. 과거에는 대기근이 있어서 영국으로 1차로 떠났지만 그 당시 아일랜드에도 별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영국하고 북아일랜드는 계속 대립하는 상태였고 지역적으로는 변방에 위치해서 참 힘들었고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한 20대 초반에 에일리스라는 이 처녀애가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가고 사랑에 빠지고 또 더 나아가서 고향으로 다시 와서 거기에 부자 청년을 만나서 착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거기에 결혼해서 지역사회에 상류층으로 살아볼까 하는 기대도 품지만은 결국은 처음에 새로 정착한 신고향으로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그 아일랜드의 2차 대전 직후에 어려웠던 시기. 요즘 보면 그 싱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역사와 영화에서도 소개했는데요. 그 싱스트리트가 60년대 후반 70년대에 그 이후에 지금 아일랜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봐도 아일랜드의
사람들의 중산층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에 나오는 아일랜드는 대체로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마지막에 보트를 훔쳐가지고 영국으로 여자친구를 태우고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를 태우고 떠나는 장면에서 끝이 나죠. 그래서 왜 아일랜드는 항상 떠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가? 이건 아일랜드 사람의 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진부한 러브 스토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 영화가 지겹다라고 할 건데, 이 영화는 미장센이라고 부르는 이 어떤 화면이 꽉 찬 듯한, 그리고 컬러와 주인공의 연기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50년대에 더글라스 서크 감독의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 파 프롬 헤븐, 토드 헤인즈 감독 영화죠. 줄리안 무어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꽉 찬 미장센과 그리고 여주인공의 이 떨리는 감성과 표정, 연기를 잡아내는 이런 류의 영화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라도 주인공의 연기와 또 분위기, 미장센으로 몰고 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이런 류의 영화는 캐롤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분위기는 캐롤과 매우 흡사하고요. 이 파프람 헤븐과도 매우 비슷한 일종의 한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풍의 영화를 분위기를 굉장히 풍기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으로 나온 시얼사 로넌이라는 친구는 그 러블리 본즈라는 영화에서 그 주연을 맡았습니다. 죽어서 뭐 천국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처음에 나온 영화는 어토먼트에서 소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주연했던 영화로 보면 소녀가 이 비밀 병기가 되는 한나라는 영화, 그리고 이 구소련에서 이 강제 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하는 실화를 다룬 웨이백 이런 영화에서도 주연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에서도 열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가 이 영화에서 미세한 감정 연기, 좀 깍쟁이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가끔씩은 냉정하리만큼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언니의 희생 아래, 이 아일랜드에서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내가 모실 거니까 호르만데 너는 미국으로 가서 성공해라고 언니가 병을 감추고 동생의 배 티켓과 미국 갈 준비 등을 다 챙겨주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계략으로 기억되는데요. 자, 한 가족의 희생 아래 다른 한 가족은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에 가서 성공하는 이야기.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이야기, 우리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도 그때 안 그랬습니까? 큰언니가 여공으로 나머지 남동생부터 다 줄줄이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자신은 가난하게 결혼한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자기는 가족들한테서도 사실 성공한 동생들은 외면하고 그러다가 병 걸려서 죽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본 그런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장면은 얼마나 아일랜드에, 솔직히 아일랜드 전체가 못 사는 사회인데 그 속에서도 또 계급화하는 이야기들. 또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이 앨리스가 브루클린으로 가서 하숙집에 이제 주인이 있는데 이 하숙집 주인은 하숙을 치는데 거의 상류층 이 마담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숙집 여자애들을 쫙 앉혀놓고 훈육을 시켜가면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다 하숙집이 아니라 거의 기숙사 사감이다 이런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영국의 BBC에서는 이 대목만 가지고 하숙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만 가지고 따와가지고, 이것이 원래 원작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시리즈로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스토리가 좀 진부하더라도 이 장면의 미장센이 아주 뛰어난 영화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시얼사 로넨을 이 백화점에, 뉴욕의 백화점에 취직도 시켜주고 하숙집도 알선해주고 또 공부를 하라고 야간 대학에 부기를 배우라고 하면서 그 자격증을 따게 하는 이런 부분을 스폰서해주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원래 미국의 뉴욕이나 동부 연안의 가톨릭은 전부 아일랜드계입니다. 뭐 로마, 이탈리아 쪽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일랜드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꽉 잡고 있는데 가톨릭 사회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아일랜드계의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한때 1차로 뭐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노동자로 갔다가 이제는 늙어가지고 폐인이 된 불쌍한 독거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노인이 구슬프게 아일랜드의 민요를 부르는데 그런 장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깊게 다가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한 장면이 아닌가 하지만 아일랜드 사람의 한을 담고 있고요. 또 배 안에서 이 주인공 앨리스가 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갑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흔하지 않을 때죠. 있기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속에서 미리 또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고향에 왔다 가는 자기가 이제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 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이 한 처녀가 앨리스한테 미국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밥은 먹지 마라. 너는 왜 밥을 먹었냐? 왜? 배를 타면 반드시 파도가 한 번씩은 오는데 태풍이. 밥을 먹으면 다 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화장실을 객실에 2개가 하나를 썼는데 이 양쪽에서 문을 열게 됐는데 항상 이렇게 파도가 덮쳐서 풍랑이 덮치면 이렇게 구토를 하니까 상대방이 못 쓰도록 잠가놓고 안쪽에서 쥐만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잠그고 그리고 협상을 해서 시간 단위로 한 번씩 쓰자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뉴욕의 항구에 내리면 고개를 당당히 저들 화장은 너무 짙게 하면 또 뭐 장례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렇다고 화장을 아예 안 하면 또 미리국하거나 뭐 어떤 이 근거가 없는 사람 적당히 하고 또 숙이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통과하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도움을 받고 무사히 세관을 통과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중에 2번째 언니의 장례 이후에 아일랜드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오는 배 안에서 또 신참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온 처녀한테 이 앨리스는 또 자기가 들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앨리스가 이탈리아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 파티에서 춤을 추는 장면에 톤이라는 청년이죠. 키가 10살 오는 여자보다도 더 작고 매우 왜소한데 좀 이 배관공으로 한마디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탈리아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민으로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결혼하면 이 주인공 앨리스는 뭐 평생 이 서민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 워낙 헌신적으로 자기한테 잘하니까 마음이 기울어서 고향으로 급히 돌아가야 되기 전날 둘이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이 혼인신고서 가서 등록을 하는데 그때 이 톤이라는 애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한 꼬마애를 놀아주니까 그 꼬마의 부모가 멀리서 앨리스를 봤는데 앨리스가 누군지는 어느 집에 사는지는 대략 안다라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교회 앞에서 고약한 태도로 이 식료품을 팔던 거기에 처음에 앨리스가 그 집에 점원으로 근무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고향에 가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백화점에 뉴욕에 점원으로 있었고 또 옷차림도 완전히 달라져서 거의 연예인급으로 행동하고 동네 청년들이 이전에 미국 가기 전에는 그들떠 보지도 않고 파티에서 아무도 춤도 잘 춰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가서 패션도 바뀌고 또 미국에서 야간 대학이라도 나왔다 하고 부기를 배워서 회계 자격증도 하나 땄다고 하니까 공장이고 어디서도 다 좀 와서 좀 정리해 주라고 하고 또 남자들도 너나 할 것듯이 과거하고는 완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풍자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할 때 그들도 보지도 않던 남자들이 이제 미국 한번 갔다 오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70년대 때 동네에서 지질이 못 살다가 서울로 가가지고 이렇게 여공으로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갈 때는 빛과 번쩍하게 선글라스에 옷을 쫙 갖춰 입고 이렇게 택시 타고 한번 가면 동네 또 젊은 애들이 과거에는 남자애들이 쳐다도 안 보다가 매달리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죠. 그래서 한국의 과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때 농촌을 떠나서 이 도시로 향할 때 그때 이 이농을 하고
이 도시로 향할 때 그때의 한국 사회와 비슷한 모습을 한 20년간의 시차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인공 톤이라는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고향으로 이 언니 상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앨리스 앞에서 혹시 안 올까봐 또 이 롱아일랜드입니까? 그 뉴욕 근처에 한적한 이제 새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곳이 이제 뭐 이 유원지나 고급 별장으로 들었었지만은 이제 곧 그렇게 될 건데 거기에 내 땅이 있다. 그래서 이 형제들과 여기에 일종의 그 부동산을 지어서 하나는 우리가 살고 나머지는 분양을 할 거다. 이게 내 땅이다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자, 여자한테 뭐 좀 가진 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여자가 아일랜드에 갔다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거다. 또 아일랜드에 간 이 여인한테 매일 편지를 보냅니다. 혹시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자고. 근데 여자는 고무신을 거꾸로 거의 신고 이 페렐이라는 부잣집 동네 유지 아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 하고 자기 엄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전부 다 부러워하는 찰나에 이제 들통이 나는 바람에 뉴욕에서 결혼했다는 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영화의 평에 보면 정말 깍쟁이 같은 여자가 미웠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영화는 매우 현실적인 한 20대 초중반의 여인의 마음의 행로를 따라가고 있고요. 또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또 하숙집의 분위기, 또 남자를 대하는 여인의 미묘한 심리 변화,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정말로 뭐냐 이거, 여자가 말이야 조금 성공했다고 또 고향에 들어와서 남자 하나 낚아채서 옛날 남자 버리고 정착하려다가 들통이 나니까 다 버리고 또 다시 뉴욕에 가서 멍청한 남자 꼬셔서 멍청한 남자한테 가서 또 둘이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냐 해서 악질 여자에 대한 전형적인 요즘 이 한국의 이 여성들의 일부 여성들의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냥 아주 세속적인 그 여인의 행태를 보여주는 대목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여성들도 좀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무도회 장면에 나오는 또 이 음악 OST도 매우 뛰어나고요. 영화 컬러가 이엔이 여기에서 앨리스가 초록빛 코트를 입고 나오는데요. 그 좀 순치하게 생긴 얼굴과 또 코트 이런 장면들이 일종의 집에 걸어놔도 될 만한 그림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엮어가고 또 미장센이 뛰어나면서 음악 등과 어울리는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평점도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소재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이 영화의 그 전체적인 이 기자 평론가 평점이 무려 8.0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 평에 대해서 보면 위험 있게 사는 법에 대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할 것들과 함께 봉균으로 물들면 거기가 집이다. 따뜻하고 또 따뜻하여라. 마음으로 낳은 고향.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과정. 성숙한 영화다 해서 이 한국의 까탈스러운 영화 전문 기자나 평론가들이 이 영화의 평점을 8.06으로 매겼다면 이 영화의 수준이 상당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원래 있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에 정착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소설 이문열의 그대 뭐 또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소설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과 원래 태어났던 고향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정착한 고향,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이 고향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 새로운 고향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세상을 다 잊고 거기에 얽혔던 모든 관계를 저버리고 이제 원래 내가 소속되어야 될 새로운 고향으로 과감하게 돌아가겠다.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한 여자가 이런저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유혹, 욕망, 그리고 사랑 이런 부분을 정리해가는 일종의 자아 성장에 관한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우가 매우 독특한 러브 스토리인데요. 아카데미 이 작품상이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스토리로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매우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요. 이 IPTV에 가면 볼 수 있고 캐치온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브루클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